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은 제대로 진단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치아를 정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뭐 이게 모든 치료 술식이 100% 성공률을 가진 술식은 없기 때문에 일단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살리는 치료 방식에 대해서 조금 치료를 해 보시고 경과를 보시고 그 술식이 실패를 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치아 살리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진단을 했는데 살리고 싶어서 오셔서 경과를 보고 크라운까지 씌워 드렸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까지 체크업을 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 케이스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임플란트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보통 오른쪽, 환자의 오른쪽이고 이제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아 때문에 이제 오셨어요.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치아 때문에 실은 오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잇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는 하셨어요. 원래는 잇몸이 진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잇몸뼈가 정말 건강하셨을 때 젊으셨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잇몸뼈가 차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까맣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잇몸뼈가 소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잇몸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잇몸병은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이 잇몸 질환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잇몸 위생 관리예요. 잇몸 위생 관리가 되면 좋고 잇몸 위생 관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특정 부위에 음식물을 끼는 걸 갖다가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느냐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잇몸이 나쁘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뼈도 약하고 잇몸도 빨리 나빠지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잇몸이 나빠지는 기전을 보면은 대균이 음식물 끼는 거에 대한 위생 관리, 특히 이제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거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지 않으면 사이에 있는 음식물이 껴서 고여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잇몸뼈를 녹이는 그런 치주 질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이제 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부위의 잇몸 관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염증 때문에 이제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발치를 하기엔 좀 아까운 치아였어요. 실은 이제 옆에 있는 치아가 오히려 잇몸뼈 이 중간 치아 뿌리와 뿌리가 갈라지는 이 부분에 잇몸뼈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들은 정말 이제 오래 못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치아는 이 중간에 뼈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뽑기엔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단 재치료를 해서 한번 살려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잇몸 청소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치료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쪽이 하얗게 이제 신경치료 마무리된 재료가 약간 뿌리 끝에까지 찾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신경관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라운을 뜯어봤더니 이 안에가 어떻죠? 지저분하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지저분하고 이거를 뜯어낼 때 이제 지저분한 냄새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뭐 고름 냄새 같이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냄새 같은 것들이 많이 제거하는 순간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날에는 크라운을 뜯어내고 이런 과거에 치료된 재료들 걷어내고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여기 신경관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뿌리 끝에까지 찾아주는 신경관을 찾는 거를 하게 돼요. 물론 신경관이 뿌리 끝에까지 다 찾아지면 좋겠지만
뭐 석회화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막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뿌리 끝에까지 원칙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특별히 이걸 제거했을 때 뭐 치아에 크랙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레진 코어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좀 씌우는 과정을 하는데, 만약에 크라운 씌우는 과정에서 만약에 증상이 조금 애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뭐 염증이 있었는데 염증이 다 계속해서 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씹을 때 아픈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바로 크라운으로 가지 마시고 임시치아 상태에서 조금 한 달 내지 3달 정도까지, 맥시멈 3달까지 좀 지켜보시고 이 치아가 증상이 완전히 소실이 된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렇게 보였던 치아를 갖다가 따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앞쪽에 뭔가 신경관 지저분한 거 안 찾아졌던 거를 뿌리 끝에까지 찾아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다 해서 다시 세균이 들어가지 말라고 뭔가를 꽉 틀어막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하는 건 이 내부를 갖다 깨끗이 치료를 해 놓으면 여기가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 염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내부가 지저분하면 세균이 빠져나가면서 뼈를 녹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 몸에 의해서 점점점 뼈가 생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치료한 직후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렇게 벌써 뼈가 생기는 모습이 보이고, 2달 후에 정말 뼈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점점 차서 완전히 하얗게 되는 거를 관찰을 해줘야 치료 경과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상이 완전히 소실이 되고 이제 뼈가 차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 최종 보철물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완성을 해드린 거예요. 이 환자분이 만약에 2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지 않고 거기서 발주 임플란트를 했어도 뭐 잘 쓰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치아들은. 그래서 이제 1년 4개월 후에 이제 이 환자분 이제 다른 치과에서 저희 병원을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이제 오고 계신 분이신데 여전히 잘 쓰고 계시는 거죠. 1년 반 정도 지나서. 아직은 약간 뿌리 끝이 뭔가 까만 느낌이 있기는 한데 처음의 상태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됐다. 더 불안한 건 역시나 뒤에 치아의 이 부분의 뼈가 녹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잇몸이 더 나빠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마 임플란트로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신경관을 더 찾아서 치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뿌리 끝에 염증으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뼈로 차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는 치아가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발치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발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는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도 제대로 하셔야 오래 좀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